뭐 이런 콜라겐 원료들을 먹어도 콜라겐이 행성이 될 텐데 단백질 못 챙겨 드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는 왜 이렇게 빨리 탄력이 없어져만 가는가?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몸속 콜라겐 지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 없다, 저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는 쪽이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헷갈릴 필요가 없는 해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을 먹지 않고도 몸속 콜라겐을 늘리는 방법, 사라지는 콜라겐을 막는 방법입니다. 콜라겐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몸속 콜라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액상으로 된 콜라겐들도 있고 파우더 형태 콜라겐들도 있는데 어쨌든 모두 주성분을 콜라겐으로 담고 있고 보통 저분자 콜라겐이다, 나노 콜라겐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원료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단백질을 통해서도 몸에서는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황함유 성분들, 그래서 MSM이 가장 유명하죠. 아무래도 식이유황. 그래서 실제로 식이유황을 피부 건강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콜라겐을 섭취하든 콜라겐 원료를 섭취하든 간에 효과는 보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죠. 내가 고기를 먹어도 충분히 콜라겐이 생성이 될 거고 뭐 이런 콜라겐 원료들을 먹어도 콜라겐이 생성이 될 텐데 단백질 못 챙겨 드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는 왜 이렇게 빨리 탄력이 없어져만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타겟팅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 분해 효소죠. 아무리 콜라겐 원료를 잘 섭취해 줘봤자 콜라겐 분해 효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런 콜라겐 분해 효소들이 콜라겐 조직을 쪼개서 단백질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콜라겐 분해 효소는 당연히 몸에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뼈나 피부 혹은 근육 조직의 손상을 수복하거나 재생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면역적으로도 또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콜라겐들도 이렇게 쪼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손님은 아닌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억제하는 방법은 뭘까요? 전통적으로 레티놀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콜라겐 합성도 좀 촉진을 하면서 콜라겐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비타민 A, 괄양 독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비타민이죠. 임산부 괄양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대규모 연구를 봤을 때도 비타민 A를 꾸준히 먹는 것은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화장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인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거는 프랑스 해안송입니다. 피크노제놀이 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료는 프랑스 해안송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항산화력이 아주 강한 데다가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때문에 피부 건강, 피부 탄력, 그리고 혈관 탄력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험한 데이터로는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를 하는 정도가 피크노제놀을 투여를 할수록 높아진다 이런 그래프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에게 연구를 해봤을 때 피부의 탄력도 더 높았다는 거죠. 흔히들 병풀 추출물로 알고 계신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센시아로 사실 더 유명하죠. 이런 성분도 사실 그런 콜라겐 분해 요소를 억제하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성분도 따로 연구를 하면은 피부 건강 이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런 연구를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이런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이 이렇게 콜라겐 분해를 방지해주는 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있다는 거 일단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갈락토올리고당입니다. 갈락토올리고당, 삐리리 올리고당은 식이섬유들이죠. 프리바이오틱스, 맞아요. 장에 좋은 그거 맞습니다. 자, 이 갈락토올리고당이 대체 어떻게 콜라겐 분해 요소를 억제를 하는가? 장 건강에만 좋은 줄 알았지 그런 작용이 있는 건 모르셨을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실제로 그 뷰티올리고라는 갈락토올리고당 원료로 만든 특허 원료가 있어요. 상품명이 뷰티올리고인데 이걸로 MMP2, MMP9 이게 콜라겐 분해 요소의 일종이거든요. 이것들의 발현을 억제했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람에게 연구를 해봤을 때 섭취 후에 피부 주름이 먹은 쪽이 확연히 많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 갈락토올리고당으로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피부 수분 손실 정도는 내려간다는 거 이런 연구를 진행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을 유지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콜라겐 원료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콜라겐 분해 요소를 억제해서 콜라겐의 손실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콜라겐 분해 요소 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콜라겐 분해 요소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은 프랑스 해안성 추출물 원료, 그리고 갈락토 올리고당 원료 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에 뭘 먹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뻔하고 당연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부 탄력도 챙기고 싶은데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아니면 혈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앞쪽 프랑스 해안성 추출물 원료 쪽이 좀 유리할 거고요. 장 건강, 변비가 있다거나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유산균, 유익균 증식을 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장 문제가 동반되고 있는 분들 혹은 장에 좀 도움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갈락토 올리고당이 좋겠죠. 비용적인 면에서는 프랑스 해안성 추출물 원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 경제성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